자기야. 어, 저번 강의에서 우리가 보험 용어 정리를 이제 기초적인 걸 해줬었는데, 음. 그럼 보험 성립은 어떻게 진행돼? 그래서 오늘은 보험 계약의 성립 과정과 언더라이팅에 대해서 먼저 알아볼 건데, 왠지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어렵지 않게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해볼게. 그래서 먼저 보험 계약의 성립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해볼게. 알았어. 그러면은 보험은 뭐 어떻게 계약이 되는 거야? 이걸 1년의 과정들을 나열을 하면은 일단 보험 계약이 청약이 들어가고 계약 심사가 진행이 돼. 그리고 이제 승낙이 건강하신 분들은 승낙이 되시고 우리 현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많은 질병을 가지고 있잖아. 이럴 경우에는 미결이 내려지고 안 되는 거야? 아니야. 그래서 미결이 내려진다는 게 뭐 의적 서류 제출이라든지 이따 뒤에서 얘기를 해줄 거야. 의적 서류 제출이라든지 뭐 부담보라든지 아니면은 주계약을 뭐 감액을 한다든지 특약을 삭제한다든지 등등 1년의 과정을 거쳐 그러니까 좀 보장 범위를 줄이는 거네? 등등의 과정을 거쳐서 이거를 보완을 하게 되면 승낙이 되고 보완을 못하게 되면 거절이 되는 과정을 갖고 있어.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의적 서류 제출이라든지 진단, 적부 등의 용어도 생소하고 과정도 생소할 것 같은데 세세하게 들어가면서 설명을 해줄게. 하나도 모르겠어. 좀 알려줘. 청약이 들어가는 상태를 1차 단계라고 생각을 하면 돼. 우리가 보통 청약이 들어갈 때 FC님들을 통해서 가입을 하면은 청약서를 가지고 오시고 그 청약이라는 게 일단 보험 청약인 거지? 보험이 계약이 되는 거를 청약이라고 얘기를 해. 그래서 이제 뭐 모집 조직에서 쉽게 말하면 FC님들이 보험 계약 청약을 하실 때 우리 그 청약서를 받으면서 계약 전 알리름을 신청서도 같이 받고 있을 거야. 내 병력사항이라든지 직장, 개인정보 등을 쓰는 그 란이 있어. 자기도 아마 써봤을 거야. 아마 그래서 보험을 가입하셨던 분이라면 알리르문은 필수로 작성하는 서류라서 한 번쯤은 다 써봤을 거고. 보험 계약 전에? 보험 계약을 하실 때 청약서 플러스 알리르문 신청서는 다 필수야. 그 서류가 한꺼번에 있어. 그래서 만약에 전화로 하시는 분들은 전화상으로 알리르문 사항에 대해서 물어볼 거야. 뭐 5년 이내에 뭐 약을 복용한 사실이 있으십니까? 뭐 5년 이내에 암 진단 이력이 있으십니까? 뭐 체크하시라고 하는 란이 있을 거야. 그걸 알리르문 신청서라고 해. 해봤지? 그거 했던 것 같아. 그거. 그래서 보험 종류에 따라 마련된 알리르문 신청서에 연령이라든지 성별이라든지 직업, 그 다음에 우리의 가족에 대한 뭐 건강사항. 왜냐하면 우리가 그 암 같은 경우에는 유전적인 요소가 크잖아. 그리고 뭐 위험한 치매를 가지고 있는지, 과거 병력 등이 있는지 기본적인 거를 쓰는 단계를 1차 단계라고 하고 있어. 그리고 계약 심사 단계를 2차, 3차, 4차 단계라고 해. 여기가 되게 포괄적이지. 여기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이 계약 심사 단계를 2차, 3차, 4차 단계라고 하는데 2차 단계에는 의적 진단으로 인수과정상의 건강검진을 필요하는 계약이 있어. 뭐 고혈압이 있으시다거나 고지혈증을 있으시다거나 왜냐하면 우리가 고혈압 같은 경우에는 진단을 많이 받으시는데 사실 고혈압 같은 경우 여기 뒷장에다가 잠깐 써볼게. 우리가 혈압 수치가 정상인들은 80에서 130으로 이 파동이 되게 일정해. 정상인 분들은. 그런데 우리 그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약을 먹고서 이 수치를 정확하게 유지를 하시는 분들은 상관이 없으신데 약을 뭐 드시거나 드시지 않으실 때도 이렇게 파동이 세신 분들은 정상인들보다는 위험하시지. 그래서 이분들한테는 뭐 방문 진단이 나가신다거나 뭐 의적 서류 제출을 뭐 1년치 뭐 혈압 수치가 기재된 서류 제출하기를 요청하신다거나 등등을 해. 그게 2차야? 그게 2차 단계야. 그래서 병원 진단 또는 서류 진단, 방문 진단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해서 진단받은 결과에 따라 심사하는 단계야. 그게 2차야? 3차, 4차는 또 언제? 3차 단계는 보험사에서 이제 한국신용정보원이라는 게 있어. 여기서 사망을 담보로 하는 고액의 보장성 보험을 집중 가입을 하셨는지, 뭐 3개월 이내에
아. 사망 담보로 뭐 6건, 7건이 들어가신 고객들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 보험 사기 방지구나. 그래서 단기간에 여러 사망 보장을 가입을 하신 고객에게 혹은 또는 보험금 과다 청구 이력을 하신 분들은 보험사에서 인수하기가 어렵겠지. 그게 3차? 그리고 오케이. 4차 단계는 계약 적부 단계인데 혹시 계약 적부라는 용어를 들어본 적이 있을까?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아. 적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위에서 2차, 3차, 1차 단계에서 얻은 자료보다 더 심층적인 정보와 자료를 얻기 위해서 직접 찾아가서 조사하는. 아, 찾아가는 게 적부인 거야? 그래서 보험계약 청약 시 뭐 좋으신 분들은 다 알리름을 고지를 하시겠지만 세상에는 좋은 사람들만은 없잖아. 그렇지? 그래서 알리름을 고지사항에 고지를 안 하셨거나 아니면 사기 청구 등의 도덕적 위험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뭐 직업이라든지 병력이라든지 운전 내용 등을 계약 심사 과정에서 중요한 사항을 재확인하는 제도로 직접 찾아가서 대면 적부를 하거나 나 이거 해봤던 것 같아. 아니면 전화상으로 적부를 하는 경우가 있어. 그래서 확인 사항은 4가지로 이제 적부에서는 첫 번째가 완전 판매 여부 확인인데 뭐 계약 체결 방식에서 계약 내용이라든지 자필 서명 이행이라든지 청약서 작성 여부 등을 확인하는데 이건 좀 어렵잖아. 이걸 쉽게 설명을 하면은 예전에 이런 사건이 하나 있었어. 한국말을 전혀 못하는 외국인 부인을 둔 남편이 부인 앞으로 사망담보를 크게 해. 수익자는 남편이야. 다수의 보험사에 보험 가입을 하고 부인을 차에 태우고 사망을 해서 보험금 수령을 실효하려다가 덜미가 잡힌 사건이 내가 있었어. 그거 알고 싶다 해서 봤던 것 같아. 근데 이게 3차에서 안 걸러줬네? 이제 안 걸려지는 경우도 있지. 왜냐하면은 그 전에 뭐 청구 이력이 없다거나 아니면은 뭐 이 사람이 정말 뭐 1년에 걸쳐서 뭐 2년에 걸쳐서 보험 가입을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위반이 된 게 계약 체결 방식에서 한국말을 잘 못하는 부인이 이 상품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가입에 동의를 했는지와 그 다음에 한국말을 쓰시지 못하는 분이 자필 서명을 잘 했는지 여기에서 문제가 되겠지. 그러면은 그 경우 같은 경우는 4차에서 잘 안 걸러진 거네?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거는 사실 조금 오인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게 걸러졌다 안 걸러졌다는 모든 보험사가 다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말을 할 수는 없고 사실상 이제 이 부분도 있었다라고 말을 하는 거고 사실 이게 보험금이 지급이 안 됐던 거는 그 CCTV에서 남편이 그 부인이 차에 태우고서 가는 장면이 있었어. 그게 발견이 돼가지고 부인 그 사망 보험금이 안 나간 거였거든. 왜냐면 이 차가 그냥 미끄러져서 바다에 빠져서 부인이 죽었다고 했는데, 사건이 발생을 했었을 때 처음으로 타고 올라가 보는 거지. 이 사람이 한국말을 전혀 못하는데 가입을 어떻게 했을까? 이 사람이 이 보험에 대해서 정말 정확하게 이해를 했을까? 사실 자기도 보험에 대해서는 생소하잖아. 종신보험이 뭔지, 뭐 이 특약이 뭔지에 대해서 생소한데 외국인들은 더 많이 생소하겠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쉽게 설명을 하려고 얘기를 한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신체적 위험으로 연령, 성별, 병력, 체격, 흡연, 음주, 현재 상태를 확인하는 과정이야. 뭐 이거는 뭐 쉽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환경적 위험으로 직업, 운전, 취미, 해외 체류 등을 보는 과정인데 뭐 취미가 스카이다이빙이라든지 뭐 직업이 전기를 계속 만지신다거나 아니면 좀 오토바이를 타시는 분이라면 좀 어렵겠지. 뭐 상해보험을 가입하거나 하실 때.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도덕적 위험인데 보험료 납입 능력, 타 보험사의 보험 가입 사항 등을 확인하는 과정으로 예전에 한 방송사에서 노숙자들한테 계약을 하는 게 있었어. 그러면은 그거 보험 설계사가 한 거야? 아니면은? 이제 그 계약자를 뭐 타인으로 하는 거지. 내가 뭐 이 사람 너 가입해줄게. 계약자가 노숙자로 하고 피보험자도 노숙자로 한 다음에 수익자가 다르구나. 수익자는 다른 사람으로 하고 그 다음에 보험료 납입은 이제 뭐 내가 너 통장에다가 돈을 넣어줄게. 뭐 이렇게 해서 가입을 한 경우가 있었는데 그게 아마 PD수첩이랑 뭐 여러 방송에서 나왔을 거야. 그런데 그 사실 노숙자분들이 보험료를 납입할 수 있는 능력은 없으시잖아. 우리가 그래서 계약을 할 때 직업란을 쓰게 돼 있어. 뭐 사무직을 한다거나 뭐 연구원을 한다거나 등등을 쓰게 되어 있는데 이 직업이 정확하게 없으신 분들이 만약에 뭐 월 100만 원짜리 상품에 들어간다거나 월 50만 원짜리 상품에 들어간다는 거는 조금 좀 그렇긴 하네. 좀 문제가 되겠지. 그래서 이 4단계를 거쳐서 심사가 이루어지고 승낙이 되는 1년의 과정을 보험의 성립에 대한 과정이라고 성립의 과정이라고 보면 돼. 오케이 알겠어. 고마워.